식빵편 첫 번째 주자로 나섰거든요. 에어프라이어 버전, 오븐 버전. 안녕하세요. 요리고수 이로실입니다. 어떤 요리를 만드실 건가요? 겨울이 되면 항상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계란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계란빵을 옛날에 서울 처음 와가지고 홍대를 갔어요. 길거리에서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맛있는 냄새의 정체가 뭐야? 딱 가보니까 계란빵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계란빵을 항상 잊지 못하고, 그리고 서늘해질 때마다 생각나던 추억이 있는 계란빵입니다. 에어프라이어 버전, 그리고 오븐 버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빵에서 가장 필요한 재료는 식빵이랑 계란입니다. 식빵 있고요. 오븐용으로 마련된 이렇게 베이킹 컵이 있어요. 종이컵으로도 가능할까요? 종이컵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실 수는 있지만 식빵을 넣기에 굉장히 좁은 공간이 될 거거든요. 종이컵은 안 되는 걸로요. 유산지 먼저 깔아주시고 끝부분을 그냥 대략적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을 다 잘라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이런 밀대 있으시죠? 식빵을 중앙에서부터 외곽선으로, 또 돌려서 중앙에서부터 외곽선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밀 수 있습니다. 이 밀어준 식빵을 머핀 틀에 세게 집어넣거나 하시면 식빵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천천히 살살살살 집어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이에요. 반을 일단 썰어 주실게요. 그리고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반 썰은 거를 그냥 사각형 모양으로 어슷어슷하게. 자, 이렇게 이제 밑작업 준비가 다 된 후에 180도 10분, 에어프라이어도 180도 10분 예열하겠습니다. 레이어링 하는 준비를 시작해 볼게요. 레이어링이 뭔가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위에 계속 올려진다. 첫 번째 레이어링 머스타드 소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밀어 펴주시면 됩니다. 오븐에 들어가는 식빵 같은 경우는 똑같이 포크나 수저로 이렇게 그냥 묻혀주시면 돼요. 자, 베이컨 올리실 때요,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오븐에 들어가는 식빵들 위에도 똑같이 얹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소스는요, 버거 소스거든요. 외곽에 계란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약간 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얘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번째 레이어링, 요리고수의 비법. 여러분들 피자 시켜 드시고 항상 뭐가 남죠? 피클이 남아 있어요. 그 피클하고 똑같은 재료입니다. 느끼한 것도 잡아주고 이 맛의 풍미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레이어링 재료, 바로 계란입니다. 토마토 먼저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즈 뿌려주실게요. 자,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10분. 자, 이제 오븐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180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10분.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계란이 반숙된 형태고요. 계란을 요리한 상태를 좋아한다 그러시면 여기서 2분에서 3분 더 요리하시면 되고요. 오븐에서 나온 계란빵이거든요. 식빵 모양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위에 계란 똑같이 반숙 형태로 구워내 보았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식 타임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거기에 이제 담백한 계란까지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나네요. 그냥 식빵하고 계란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때 그 계란빵을 구현시킬 수도 있고 또
그 계란빵에다가 요즘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 막 넣어가지고 더 풍미 있는 계란빵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꼭 한번 집에서 계란빵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요거다. 첫 번째 식빵편 이거 보시면 베이킹이 쉽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빵. 빵의 영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븐 철판이에요. 베이킹 고수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식빵을 활용한 크로크무슈라는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요. 저는 식빵 하면 떠오르는 게 크로크무슈더라고요. 크로크무슈는 이 프랑스식 구운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크로크라는 뜻은 이제 바삭하다, 그리고 무슈라는 아저씨라는 말을 뜻하는데요. 저희가 크로크무슈랑 크로크 마담이라는 걸 또 만들어 볼 건데, 크로크무슈 위에 계란 후라이만 얹으면 크로크 마담이 되는데요. 계란 후라이의 모양이 마치 이제 숙녀가 모자를 쓴 모습과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포인트 되는 재료가 뭐예요? 포인트가 될 만한 건 아무래도 식빵인데요. 제가 직접 만든 이 그레인 제빵소의 촉촉한 식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빵의 영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크림과 우유를 활용해서 베사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버터를 넣고 중간 불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뽀글뽀글 버터가 이제 다 녹으면 여기에 이제 밀가루를 넣고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유와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 소금.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겨울에는 생크림이나 그 우유의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이 응어리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실온에 좀 꺼내 주시면 이 뭉치는 현상이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인의 모습. 네. 이게 빵을 만들면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가 일어나거나 뭐 다칠 수가 있고 완성품 결과물이 이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뽀글뽀글 끓으면 이게 이렇게 이런 농도의 소스가 맛있게 완성이 됩니다. 이 베사멜 소스를 이용해서 크로크무슈를 많이 만드는데 오늘 제가 특별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베사멜 소스 대신에 취향에 따라서 식빵에 잘 발라서 이제 구워 드시면 되세요. 우유, 노른자, 생크림, 설탕 잘 섞어주시면 되세요. MBTI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계획 짜는 거 좋아하세요? 계획이요? 빵 하나에는 3-4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그 중간중간에 스케줄을 짜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식빵에 요거 이제 피자 치즈를 잘 올려주시면 되세요. 완성된 크로크무슈를 굽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핫치킨과 토마토를 넣은 크로크무슈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같이 빵하고 어우러지는 그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핫치킨을 잘 펼쳐서 네, 구매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제 방건조 토마토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 올리브 오일 넣어서 이제 오븐에 살짝 구운 건데 토마토를 먼저 깔고 치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구우러 가볼까요?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 12분 정도 구워주겠습니다. 크로크무슈가 맛있게 구워지는 동안 크로크무슈의 모자를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후라이팬 맞아요?
아, 요거 철판. 오븐 철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세요? 잘? 아, 원래는 안 되는데. 크로커무슈 3가지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그 아까 만들어 두었던 요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면 크로크 마담이 됩니다. 완성! 가장 기본적인 크로커무슈를 먹어보겠습니다. 빵이 맛있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 핫치킨 크로커무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만들어 건지. 아, 근데 이 크로커무슈랑 정말 이제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느낌이 되게 달라요. 똑같은 재료에 치킨만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정말 식사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정도고, 크로커무슈도 정말 맛있는데 정말 이건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3개, 4개. 그럼 오늘 크로커무슈랑 크로크 마담 그리고 크로커무슈를 이제 활용한 핫치킨 크로커무슈 3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어 보니까 정말 간편하고 쉬우시죠? 집에서 꼭 요 레시피를 활용하셔가지고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빵은 꼭 그레인제 빵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비밀로 하겠습니다. 트라이. 핵심은 에그, 소스.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비결. 상상 초월쉬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리고수 장재우입니다. 어떤 요리를 만드시나요? 요즘 핫하디 핫한 에그드랍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사 먹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요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제가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에그드랍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쉬워요? 아, 정말 쉬워요. 상상 초월쉬울 거예요. 에그드랍에서 이거 네. 없으면 안 된다. 에그드랍의 가장 중요한 건 에그, 달걀이겠죠? 그래서 스크램블 에그, 좀 오늘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법과 가장 중요한 소스, 이 소스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섞였길래 이런 맛이 날까? 오늘 간단하게 그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드랍 전문점 뺨치고 여기저기 다 치는 에그드랍을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에그드랍에 들어가는 빵은 브리오슈 식빵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통식빵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통식빵을 사셔가지고 먹기 좋게 그 에그드랍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에그, 소스예요. 소스! 계속 핵심이라고 외쳐왔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요네즈 50g, 플레인 요거트 50g, 레몬즙 한 작은술만, 연유 1큰술 듬뿍 섞어주세요. 달콤 마요 소스 완성. 두 번째 소스에는 마요네즈가 20g, 제가 애정하는 밀러 머스타드가 40g, 설탕이 한 작은술 섞어주세요. 소스는 완성. 가장 중요한 에그 스크램블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달걀 3개에 우유가 40g입니다. 설탕이 한 작은술, 소금은 4분의 1 작은술 막 저어주세요. 얘를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 한번 걸러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안 걸러주셔도 충분히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가 되니까, 뭐 이 정도 갖고 아프면 어떡하겠어요. 요리 고수니까. 스테인레스는 이렇게 물쇼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이 안에서 이렇게 떼그르르 굴러다니게 되면 예열이 잘 된 거거든요. 버터를 넣어주시고, 지금 버터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라콩비에트 버터입니다. 이렇게 버터가 녹으면 달걀을 넣고 예열이 잘 돼서 잘 떨어지고 있어요. 역시 고수예요. 스크램블 에그처럼 막 저어주세요. 자, 이제 고수의 팁! 이 에그드랍의 생명은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예요. 이런 정도 상태가 되면 얼른 불을 끄고 그 프라이팬에 있는 여열로만 익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크램블 에그가 너무 뻑뻑해지거든요. 이 정도 상태만 되게
싹 볶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식빵을 사셔서 잘라주세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식빵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썰어줄게요. 또 하나는 밑에 부분을 좀 남기고 잘라줄 거예요. 이제 빵만 구워서 만든 거 다 재료 쏙쏙쏙쏙 넣기만 하면 돼요. 예열된 팬에 버터 둘러시고요. 한번 또 뒤집어서 구워줄 겁니다. 자, 빵 이렇게 맛있게 토스트해서 준비됐고요. 햄, 치즈, 에그가 들어가는 에그 드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한쪽에 달콤 마요 소스, 또 한쪽에는 제가 애정하는 밀러 머스터드가 들어간 매콤 마요 소스, 그리고 햄, 치즈, 만들어 놓은 스크램블 에그 듬뿍 겹쳐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겹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에그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햄, 치즈, 에그 드랍 완성! 아보카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보 에그 드랍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아보카도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스크램블 에그랑 아보카도 썰어서 올리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한번 써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익었으면 쫙 갈라지거든요. 잘 익었어요. 네. 자, 칼로 가운데를 똑 해가지고 나 고수인데 피디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씨가 안 빠져서 씨가 빠진 쪽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먹기 좋게 사선으로 슬라이스 해주셔도 되고 큐브로 썰어 주셔도 되고 아보카도 탓이에요. 한쪽에는 달콤 마요 듬뿍, 그리고 또 한쪽에는 매콤 마요 듬뿍, 하이라이트 달걀 듬뿍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여기에 아보카도를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아보 에그 샌드위치 완성! 자, 당연히 맛있겠지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콤 달콤 섞이면서 이 부드러운 에그 스크램블 섞이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꼭 밀러 머스터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그 드랍 뺨쳐요. 다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소스 다 똑같고 하지만 또 아보카도가 곁들여지니까 더 맛있네요. 요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에그 드랍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이 소스를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소스죠. 갑자기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골다공증인 걸 아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최간식!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저에게 식빵이 사랑이에요. 요리 고수 임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간식 러스크입니다. 예전에 단식하고 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단맛이 땡기고 너무 탄수화물이 땡길 때 이 러스크를 하나 먹고 행복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입에 넣고 살살살살살살 녹여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제 모습이 좀 귀여웠었는지 남편이 탱글에 먼 러스키집을 들려 그 러스크를 하나씩 사다 줬고 어쩔 때 기분 좋을 땐 2봉지씩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러스크가 맛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귀여워하며 웃었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지만 지금은 서로 쓴 미소만 짓는답니다. 그럼 우리 러스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러스크의 중요한 식재료는 버터랑 설탕이에요. 먼저 버터를 녹일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30초. 자, 이렇게 버터를 녹였어요. 팬에 설탕과 물은 동량으로 넣어주십니다. 시럽을 저으시면 시럽이 단단해져요. 시럽은 절대 저으시면 안 됩니다. 삑삑삑. 이제 분노의 바글바글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바글바글. 저희는 오늘 황설탕 사용했고요. 좀 더 진한 맛과 진한 색을 원하시면
흑설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준비된 시럽을 버터에 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요게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시럽이에요. 저희는 오늘 바닐라 시럽 쓸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자, 빵은 어떤 모양이도 관계없어요. 저희는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모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물 식빵에 크랜베리가 들어있는 걸로 한번 이용해 봤고요. 사랑스럽네요. 이 아이들이 반짝반짝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쁜 옷을 입고 나가길 바래요. 그래서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지금 구워 볼 텐데요. 180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굽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그만큼 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한번 뒤집어 줄게요. 살살 조심. (180에서) 7분 굽겠습니다. 이렇게 겉이 바삭한 브라운 색깔이 났어요. 러스크는 정말 사랑이에요. 자,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내 사랑 러스크 완성이에요. 제가 빵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좋아. 정말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 더 준비할 게 있어요. 자, 그 시절에 먹었던 삼각 커피 우유 한 입 먹고 내 사랑 머스크와 너무 맛있어. 한 번 더.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 쿠키도 아닌 것이, 빵도 아닌 것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쉽고 맛있는 러스크 꼭 만들어 보세요. 안녕. 먹어요? 안 돼요. 먹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어요? 먹어요? 안 돼요. 참으세요. 냄새만이라도 정말 좋아. 겨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감성을 택했습니다. 예쁘게 요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쁘죠? 모양이 딱 예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리 고수 이예민입니다. 식빵을 활용해서 시나몬 와플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호주에서 살 때 이제 거기에도 시나몬 롤 빵이 있는데 진짜 이만한 비닐봉지에 잔뜩 넣어서 되게 싸게 팔아요. 진짜 먹고 싶을 때 집에 있는 빵 이것저것 해보다가 식빵으로 했을 때 좀 그냥 촉촉하고 맛있게 나오길래 저 호주에서 요리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요리했던 거를 살려서 푸드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메인인 식빵이 있고요. 시나몬 롤의 주 재료인 시나몬 가루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식빵의 겉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남은 꼬다리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잠깐 모아주세요. 해봤는데 3개 정도로 하시면 모양이 딱 예쁘게 나오실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요리할 때 예쁘게 요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살살 힘 줘 가시면서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막 3개 놓고 한꺼번에 막 밀어봤거든요. 근데 그럼 다 터져요. 그래서 모양이 안 예뻐요. 롤러가 없으면은 컵? 밀어볼까요? 진짜 밀릴 것 같긴 한데 잘 되는데요? 엄청 잘 되는데요? 집에서 그냥 컵으로 미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예쁘면 포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미는 것 자체가 안 예쁘잖아요. 요리하는 모습도 예뻐요. 아 그럼요. 감성이 있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속에 뭐 맛있게 채울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설탕을, 시나몬도 버터를 넣도록 할게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어릴 땐 단 거를 좋아했는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너무 단 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치즈를 조금 넣어서 여기 신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건강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아몬드를 좀 다져서 같이 섞어줄게요. 집에 믹서기 있으시면은 그냥 믹서기로 갈아서 넣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믹서기보다는 이렇게 이게 예쁘죠? 그래서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성을 택했습니다. 다지는 소리도 예쁘잖아요. 빼도 돼요. 성격이 급해서 이거 다 언제 하고 있죠? 아, 이거 편집되는 거예요? 같이 아까 만들어 놓은 여기에 섞어줄게요. 버터를 섞으실 때 어느 정도 근데 물기가 있어야 이게 섞이거든요. 질감은 한 이 정도로 조금 주르륵 흐르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숟갈 정도 넣고 그냥 좀 넉넉하게 넣어서 이 안에 이 필링이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또 붙어요. 그래서 딱 모양이 더 잘 잡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아서 끝에가 이제 풀처럼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드셔도 되는데 저는 바삭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모양도 그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 그 두께에 맞춰서 자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최대한 조금 붙여주시면서 그 와플 동그란 모양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2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근데 5분을 넘어가면 설탕이 이제 타기 시작해요. 타이머 맞출까? 이제 타이머도 이쁜 걸로 좀 보여드려야지. 예쁘지 않나요? 이건 한번 열어볼까요? 식은 다음에 이걸 꺼내시면은 와플 모양 잡힌 상태로 그대로 꺼내실 수 있어요. 예쁜 그릇을 좀 골라놔 볼까요? 이거 식는 동안 그릇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일하면서 모아놓은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한식기, 조금 저는 이렇게 좀 투박한 접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와플 넣고 커피 먹으면은 감성 있죠. 저희는 이거를 또 조금 예쁘게 꾸며줘야 되잖아요. 슈가 파우더, 레몬즙을 짜놓을게요. 농도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요거트를 좀 넣을게요. 진짜 좀 주르륵 이렇게 흐르게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빵 시나몬 와플 완성입니다. 약간 소리 들리세요? 빵이기 때문에 속에는 촉촉함이 아직 남아있고 겉에는 그 설탕이 녹으면서 뭔가 카라멜화가 돼가지고 아주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맛이 납니다. 맛있어요. 커피랑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겨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집에서 식빵으로 너무나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올 겨울이 가기 전에 꼭 한번 해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설레요. 아, 이거 카메라 보고 해야겠다. 정말 쉬운 10분이면 돼요. 10분. 빠르고 간단하고 어렵지 않고 뚝딱이에요. 요리 고수 류진경입니다. 오늘은 마늘빵, 구운 마늘빵을 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직업이 애들을 가리키는 피아노 레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만들어줬던 게 마늘빵이에요. 그런 중간중간에 줬던 그 간식 중에서 이제 마늘빵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미술학원 뭐 다른 태권도학원 다 끊어도 피아노는 안 끊어서 제가 오래오래 생계 유지를 했었던 이 요리의 포인트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쉬운, 빠르고 간단하고 어렵지 않고 이 요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1대1로 하면 웬만한 맛은 나와요. 그냥 한 숟갈 넣으시고 식물성 마가린도 올리고당 한 스푼 1대1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끝이에요 벌써. 이게 된 거예요. 식빵에다 바를 건데 또 이거를 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촉촉하긴 하지만 바삭한 맛이 또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거의 펴지듯이. 그런 칼 같은 거 없으면 뭐 아까 했었던 숟가락으로 하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어차피 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색깔이 조금 나야지 좀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180도에 5분 정도 이제 우리가 구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뚝딱이에요. 일하고 고되게 집에 들어갔을 때 맥주 한 캔, 마늘빵 하나 딱 먹고 자고. 네, 살짝 예열해 놨어요. 뭐 하나를 먼저 하고 5분 정도 하고 180도도 에어프라이어 되는 동안 고수의 비법 알려줄게요. 아까 마늘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위에다가 이제 토핑해서 까나페처럼 먹고 오픈 샌드위치처럼 먹을 거예요. 기름을 뺀 참치, 설탕을 2스푼 정도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설탕을 2스푼 넣었잖아요. 마요네즈도 2스푼. 이제 또 동량이 됐어. 제 요리의 법칙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좋아요. 섞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토마토를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양파 있으면 양파를 썰어서 넣어도 되고,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까처럼 또 파슬리 뿌려줘도 되고, 없으면 말고. 색깔이 아주 예쁘게 됐어요. 하지도 않고 겉에는 바삭바삭하게. 양쪽에 다 발라도 되는데 이렇게 한쪽만 발라도 이것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잘라서 벌써 이렇게 바삭한 소리가 나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놓은 참치 샐러드 있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고 색깔이 좀 밋밋하니까 우리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한번 해볼까요? 체리를 딸기 반쪽을 썰어서 하는 이유는 얘가 반쪽을 썰었을 때 이렇게 딱 엎어내 가만히 있어. 얘가 그냥 덩어리째 넣으면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식빵 마늘빵 완성입니다. 역시 맛있어요. 마늘 향도 나고 버터 향도 나고. 그러면 또 이제 참치 했었잖아요. 참치. 진짜 맛있다. 근데 축축하지 않고 맛있어요. 베스트는 마늘빵. 오리지널이 좋아야 무엇을 얹고 무엇을 입어도 꾸며도 그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했었던 마늘빵 이거는 뭐 식구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만들어 보세요. 정말 쉬워요. 몰라. 멘바오는 빵, 샤는 새우. 기름에 튀겨야 제맛이에요. 냉동실에 새우 한 팩씩은 다 있죠? 따다다다다다다다. 안녕하세요. 요리고수 이영미입니다. 오늘 멘바오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냉동실에 새우 한 팩씩은 다 있죠? 저희 집엔 없는데요. 그래요.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집에는 냉동실이 있으면 거기에 꼭 새우 한 팩씩은 넣어 놓으셔야 돼요. 한 팩씩 다 있어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우리 집 냉동실 문을 열면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새우를 꺼내서 오늘 멘보샤를 만들어 볼게요. 멘보샤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식빵, 두 번째는 새우. 자, 처음에 식빵부터 자를 건데요. 식빵 냉동실에서 꺼내온 빵이에요. 특히 멘보샤에서는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식빵이 좋아요. 이게 보통 그 아주 부드러운 식빵을 자르게 되면 이 단면이 거칠거칠하게 잘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주 깨끗하게 잘리죠? 네. 냉동실에 새우뿐만이 아니라 식빵도 넣어두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잘라줄게요. 테두리부터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면이 아주 깨끗하게 잘려져요. 여러분, 이 테두리 버리지 마세요. 얘 그냥 기름에 튀겨가지고요. 위에 설탕만 솔솔솔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새우 다져줍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중식칼 하나씩 있으세요? 없다고요? 꼭 이 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근데 이게 이 칼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주방용 칼, 자, 주방용 칼 요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한 번에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새우 튀어갔다. 나도 해야지. 자, 집 나간 새우는 다시 들고 와서 씻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이러신 다음에 툭툭 한번 다져보자고. 이 새우살을 넣어주시고 나머지 재료들을 좀 섞어줄게요. 여기에 전분가루 한 3큰술 정도, 달걀 흰자 반 개 정도, 청주, 소금 조금 한 3분의 1 작은술, 그리고 생강즙 넣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식용유를 1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그러면 반죽이 잘 섞이거든요. 이렇게. 후춧가루 안 빼먹었어요. 자, 후춧가루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었습니다. 우리 숟가락 쓰지 말고요. 그냥 손, 우리가 새우 만졌으니까 이대로. 요리는 손맛이죠. 자, 이제 뚜껑 덮어서 튀겨줄게요. 자, 요리고수의 튀김 비법 알려드릴게요. 멘보샤는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안 돼요. 왜냐면 식빵은 타고 안은 새우는 안 익게 되거든요. 60도 정도 온도에서 튀기시면 돼요. 기름 온도계도 없어. 그런데 얘를 어떻게 알아? 그럴 때 얘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뽀글뽀글 잔잔한 거품이 나잖아요. 예, 이 상태면은 딱 적당한 온도예요. 자, 이제 튀겨볼게요.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이 튀기면서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띡 안 돼요. 그러니까 5, 6번 정도 얘를 지켜봐 주면서 어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채널 고정. 와, 색깔 노릇노릇 너무 예쁜 색깔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소리 들리세요? 바삭바삭한 느낌. 이 정도 색깔. 이렇게 좀 세워서 소스 만들기. 냉장고에 있을 법한 재료들을 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뚝딱 만들어 볼게요. 케첩 한 4큰술 정도 넣었어요. 다진 마늘 좀 넣고요. 굴소스, 설탕 1큰술, 식초, 크러쉬드 페퍼, 여기에 식용유, 간단하게 만들어 본 칠리 소스죠. 그렇죠? 어때요?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주방에서 이런 소스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멘보샤 완성! 완성된 멘보샤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의 탱글탱글함이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새우 같아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 멘보샤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맛이에요. 같이 먹어요. 새우. 멘보샤 완성. 달달한 게 맛있잖아요. 디저트는 달달해야 제맛이죠. 요리고수 민지영입니다. 어떤 메뉴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딸기 보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식빵을 이용한 보틀 케이크는 일반 케이크 시트보다 단맛이 적어서 과일 특유의 요 상큼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낄 수 있고요.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디저트가 될 거예요. 단 거는 되게 좀 좋아하시나요? 전 단 거를 사실 좋아해서 요즘 같은 딸기 제철에는 케이크도 만들고 이렇게 보틀 케이크도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하고 머랭 쿠키, 캐러멜 이런 클래스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딸기가 없으면 딸기가 없는 계절에는 물기가 적은 과일 종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렌지, 망고, 키위, 청포도 이런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드셔도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식빵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보틀 케이크의 주 재료는 딸기 5알, 그리고 식빵 1장, 그리고 생크림.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식빵 1장으로 만드실 건데요. 약간 한쪽에 치우치게 눌러서 쏙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작게 잘라 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갈 시트도 미리 하나 준비해 주세요. 달달한 게 맛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딸기를 준비할 건데요. 꼭지 달려있는 딸기 하나랑 꼭지를 잘라낸 딸기 4알을 준비해 주시고요. 반을 잘라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데요. 키친타올에 이렇게 하나씩 미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대로 하나 잘라서 한쪽만 쓸 거거든요. 그리고 딸기가 너무 크면 보틀보다 위에 올라와서 안 예쁘니까 조금 바닥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낸 부분은 더 작게 잘라서 한쪽에 모아두시면 이 안쪽에 들어갈 거예요. 딸기가 오늘 너무 달더라고요. 다음은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갑게 냉장고에 준비한 생크림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비법, 바로 크림치즈인데요. 크림치즈를 조금 넣어주시면 더 생크림의 풍미가 깊어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크림치즈 먼저 넣을게요. 가볍게 풀어주실 거예요. 가볍게 풀었으면 이번에 설탕. 설탕이 안 보일 정도로만 섞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생크림을 소량씩 넣어가면서 섞어줄 거예요. 한 번에 다 넣게 되면은 크림치즈 덩어리가 씹힐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넣어서 섞어주세요. 크림치즈의 덩어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되면은 나머지 생크림 모두 넣어주시고요. 조금 단단해질 때까지 휘핑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출게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셔도 좋지만 조금 부드럽게 바로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걱으로 한번 돌렸을 때 형태가 유지되도록, 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손 휘핑기를 이용해서 5분 정도만 노력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파이팅! 이번에는 딸기 데코. 물기를 제거한 딸기를 여기 벽면에 밀착. 이렇게 사이사이에 생크림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도. 깔끔하게 없으면 일반 비닐 한쪽 모서리를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짤주머니 없이 그냥 스푼으로 이렇게 담아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아까 작게 잘라놨던 딸기들 넣어주세요. 조그맣게 잘라놓은 식빵. 저는 식빵을 넣는 이유. 아무래도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이 하나인 것보다는 2개인 게 좀 덜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2번 넣었고요. 나는 크림파다. 그러면 중간에 식빵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저는 빵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생크림을 채워주세요. 편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칼 등이나 혹은 스패츌러 있으면 이걸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금 더 겨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슈가 파우더 한번 뿌려줄게요.
슈가 파우더는 살살살살 섞어나는 만큼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대로 예쁘게 데코해주시면 딸기 보틀 케이크 완성! 한번 먹어볼까요? 크림이랑 딸기랑 한 번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식빵이랑 상큼한 딸기랑 담백한 생크림이랑 조화가 너무 좋고요. 일반 케이크 시트로 만드는 것보다 달지 않아서 더 느끼함이 적고 이 딸기나 기본 과일의 상큼함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오븐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딸기 보틀 케이크 만들어 보세요. 식빵을 깔고 그 위에 딸기찜을 한번 바르시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시면 조금 더 달달하게 그리고 진한 딸기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